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카 김한영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소비자에게 인도됐습니다. 와, 이게 몇 년이야? 벌써 4년 기다렸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뭐 차들 많은데 뭐 그거 갖고 그렇게 난리냐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지난 4년 아니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자동차들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이 차 론칭합니다 하고서 론칭하는 장면, 자동차를 선보이는 장면을 기억하는 거 뭐 있으세요? 없잖아. 사이버 트럭 론칭하는 현장은 다 기억하시죠? 쇠구슬 던져서 빡 깨진 거, 이 해머 갖고서 땅 때린 거, 요거 다 기억하잖아. 근데 소나타 어떻게 론칭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랜저 어떻게 론칭했는지 기억나시나? 산타페, 카니발 이거 뭐 어떻게 기억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정말 특별한 물건은 가끔씩 나옵니다. 우리가 아이폰 처음 공개되는 장면, 스티브 잡스가 폰, 인터넷 커넥터, 아이팟 이렇게 했던 요 장면, 요거를 우리가 수없이 되돌려 보잖아요. 정말 특별한 장면이었으니까. 그럼 사이버 트럭이 그 정도로 특별하냐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역사상에선 정말 특별한 제품 맞습니다. 당장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였어요. 도장을 안 한다?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외판을 초고장력 강판으로 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말이 안 된다고. 전문가들 누구도 안 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걸 결국에 만들어낸 거니까. 그리고 저희는 미래가 전기차가 될지 가솔린차가 될지 하이브리드가 될지 모르겠어요. 다 한번 해보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 그거 팔게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래를 내가 만들면 되잖아 라면서 만든 자동차니까, 미래를 만드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전문가, 업계 사람들 야, 이게 나오긴 나오는구나 라면서 감동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생긴 걸 딱 봐도 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겼지만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디자인의 특별한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외관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니까 이거 야,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싱크대도 스테인리스인데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 30X 콜드 롤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냉연으로 만들어진 초고장력 강판이에요. 그러니까 초고장력 강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현대차에서 초고장력 강을 뭐 30% 썼다 40% 썼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것들 자동차의 뼈대의 일부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B필러, A필러,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런 것들이 초고장력 강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몇 군데에 사용하는 건데, 야, 그거를 자동차에 왜 가운데다 써? 왜 속 안에 뼈대에다 써? 그걸 밖에다 쓰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사이버 트럭의 외판이에요. 초고장력 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30X,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정말 죄송한 게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생방송을 중계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30X를 30배라고 말씀드렸어요. 30배 초고장력 강, 그러니까 압축을 30배 했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30X였습니다. 그러니까 롤렉스 시계의 스테인레스를 보면 904L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합금에 따라서 번호가 있습니다. 30X 계열을 콜드롤드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콜드롤드는 뭐야 그럼? 그건 압연이라고 해서 철을 꾹 누르면 철은 더 강도가 높아져요. 특히 뜨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 이런 거 핫포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이니지 같은 거 하면 거기 대장간에서 이렇게 강화하잖아요. 강화할 때 어떻게 해요? 뜨거운 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때리는 거야. 뜨거운 데다 넣고 계속 때리면 그럼 점점 쇠가 강해집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때려서, 그래서 차가운 물에 갑자기 확 집어넣습니다. 그럼 훅 이렇게 되죠.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걸 가리켜서 이니지 스타일로 말하면 강화, 현대적인 말로 하면 핫포밍. 그런 핫포밍을 하게 되면 이 철이 강해져요. 강화가 바로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강화를 하기 때문에 초고장력 강, 우리가 테슬라에서도 기가프레스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가파스칼이라고 하는 1기가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갖는 이런 철들을, 이걸 초고장력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고장력 강 UHSS라고 하는 울트라 하이 스트렝스 스틸이라고 하는 UHSS를 외골격에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성도 그냥 UHSS면 그냥 철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녹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이 쓸지 않는 스테인레스 강을 가지고서 UHSS를 만들어서 가장자리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어떤 걸 보여주느냐? 첫 번째로 요걸 하네요. 지난번에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뭘 했어요? 이 차 도어에다가 망치로 때려서 이 도어가 찌그러지지 않는 걸 보여주죠. 그러고서 쇠구슬을 유리창에 던졌는데 유리가 깨졌잖아. 그래서 그때 계획대로 안 됐는데 요번에 계획대로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라면서 던지는데, 아니 쇠구슬을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쇠구슬을 안 던지고 지금 야구공을 던지죠.
너무 약한 모습인데? 이 디자이너분 이거 호리호리한데 우리 이영빈 작가가 던졌으면 이거 바로 깨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약간 이건 농담에 가깝죠. 쇠구슬 할 때 깨졌는데 약한 모습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야구공으로 던지는 거 약간 농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런 테스트도 공개했습니다. 타미건 테스트. 타미건 테스트라는 게 실제로 있긴 있대요. 근데 이게 진짜 자동차에서 타미건 테스트를 하진 않지. 타미건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타미건 아시다시피 기관총이죠. 기관총. 옛날 기관총. 알카폰에 나오던 시절에 그때 기관총입니다. 그런 기관총이라서 타미건으로 쏘면은 이거 반칙 아니야? 권총이나 비슷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권총처럼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4호 구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45죠.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많이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탄두의 지름이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 권총보다는 훨씬 더 강한 거고, 여러분들 흔히 쏘시는 이 K2 같은 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거예요. 차체에 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차체가 다 방탄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실제에서 영화에서 보면요, 차 뒤에 숨어갖고 이렇게 총 막 빵빵빵 쏘잖아요. 실제로 그게 되나? 안 되죠. 차 뒤에서 숨어도 차 뚫고서 그냥 관통돼서 옵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미국 경찰들을 보면 앞 도어를 방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경찰들 총 쏘는 거 잘 보시면 자동차의 엔진룸 옆이나 뒷도어나 이런 데에서는 총을 안 쏘고요. 반드시 문을 열고 그 문 뒤에서 쏩니다. 앞문 뒤에서만 쏴요. 왜냐면 앞문만 방탄되거든. 미국 경찰도 그럴진데 지금 사이버 트럭은 사면이 다 방탄된다는 거예요. 타미건으로 일론 머스크 현장에서 직접 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총알이 이렇게 퍽퍽퍽퍽 박힌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주행 테스트. 지금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차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포르쉐 911하고 나란히 드래그 레이스를 합니다. 아니 스포츠카의 대명사 포르쉐 911을 데리고 온다고? 야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가볍게 이겨버리네, 잘 나가는구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뒤에 911을 한 대 더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911에만 있는 게 아니야. 밑에 있는 이런 트레일러, 911하고 트레일러를 같이 싣고서 끌고 가는 거야. 그래도 911이 이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와, 반전이죠? 완전 대박입니다. 야, 누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요? 하여간 일론 머스크 정말 관종이다. 나는 트레일러 달고도 너 이기지롱.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 근데 911의 가장 빠른 911은 아닌 것 같고 911의 그냥 보통 정도, 까레라 S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지. 911 터보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차의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2.7초. 일단 엄청난 거죠. 지금 포르쉐 911 터보가 2.9초고 그리고 터보 S가 2.7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포르쉐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렇게 빠르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포르쉐 911 터보를 데리고 와서 경쟁해도 됐을 것 같은데 뭔가 지나보죠? 그러니까 911 터보 안 갖고 오고 911 갖고 왔잖아. 일론 머스크가 911 터보 살 돈이 없어서 911 노마를 갖고 왔겠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낮은 차에다가 이렇게 뒤에다 트레일러 달고 우리가 압도적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테스트도 하네요. 픽업 트럭별로 견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테스트를 합니다. 뒤쪽에 보면 4만 파운드짜리 트레일러를 끌고 간다고 해요. 4만 파운드면 어느 정도냐? 18톤입니다. 야, 18톤을 어떻게 끌고 가? 18톤이면 어느 정도 트럭이냐면 엑시언트가 끌고 가야 되는 게 18톤이에요. 우리가 보통 트럭이 한 1톤이잖아. 1톤 포터가. 근데 18톤을 끌고 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에서 또 뒤쪽에 이렇게 추가 있습니다. 풀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 장비가 거대한 게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추가 점점점 앞으로 옮겨지는데 그 옮겨지는 시간 동안에 차를 얼마나 끌고 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면서 견인력도 좋아야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테스트를 지금 쭈루룩 했는데 사이버 트럭, 리비안 R1T, 포드 F150 라이트닝, 포드 F350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트럭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픽업 트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자동차도 같이 끌고 와서 했는데, 그런데 당연히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1등을 차지했죠. 일론 머스크가 이게 더 갈 수 있었는데 앞에 벽이 있어서 핸들을 꺾어야 돼서 그래서 거리에서 좀 손해봤는데도 우리가 1등이었어, 이런 얘기도 하네요. 하여간 관종이야, 관종. 자, 황당한 충돌 테스트 영상도 잠깐 보시죠. 충돌 테스트를 보시면요, 지금 들이받았는데 잠깐만, 이게 변화가 너무 없잖아. A 필러 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앞부분 요만큼 찌그러졌어. 이러면은 수리비가 많이 안 나오겠는데? 우리가 흔히 이게 외판이 이렇게 강력하면 당연히 수리비 엄청나게 나오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대단한데요. 다른 차들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NHTSA 정면 충돌은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요. 다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는데 얘는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찌그러져? 속도는 지금 시속 56km, 35마일이고요. 미국 NHTSA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도 KNCAP 테스트에서 이거하고 같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영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보시는 IIHS, 스몰 오버랩 이런 건 아니고요. 미국 정면 충돌에서는 가장 만만한 테스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한 차들 실제로 여기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보면 차가 뽀개져 있는, 앞부분이 다 박살나 있는 자동차를 그냥 보여주고 있네요. 자, 봐라. 우리 충돌 테스트 했더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튜닝되어 있는 자동차들도 여럿 보여주네요. 위쪽에 이렇게 라이트 시스템이 쫙 달려있는 거, 오, 요것도 꽤 멋있는데? 험로를 가는 트럭 같은 경우엔 막 이만한 램프들을 막 달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현대적이고 더 멋있어 보이네요. 와이퍼의 크기는 지금 어마어마한데 와이퍼가 이렇게 커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대까지 나와 있는 모든 와이퍼 중에 가장 큰 와이퍼로 보여집니다. 지금 와이퍼 크기가 1.2m 정도 돼요. 야, 엄청납니다. 이렇게 테스트라든지 영상을 쭉 보여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차를 전달해 줍니다. 일일이 문을 다 열어서 이 가족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차를 하나씩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죠? 어떤 분들은 이 차 받으려고 너무 설레서 3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설렜는데,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이 자리에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한 명을 오픈해 줄 거예요 라고 해서 비행기표랑 이런 거 끊으면 알아서 들어가게 해줄게요 라고까지 얘기하셨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취소가 됐어. 취소가 돼서 한 달도 앞두지 않고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제가 비행기표 예약도 했는데 이거 참 애매하게 됐죠. 아무튼 굉장히 설렜는데 못 가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테슬라가 뭐 그렇지, 테슬라이라는 게 그래요. 테슬라가 그런 회사예요. 자, 어쨌든 문 여는 방법, 이게 문을 도대체 어떻게 여느냐, 손잡이도 없는데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문 여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B필러에 보면 여기 버튼 있죠. 요걸 누르면서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문을 일일이 열어주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 차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못 여는 경우가 있네요. 아니, 이거 왜 못 열어? 터치인데 약간 터치의 그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건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쉽게 잘 되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동으로 여는 기능은 없나 봐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나가면서 딜리버리 쇼 마무리합니다. 야, 이거 직접 가서 봤어야 되는데. 자, 스펙이 공개됐습니다. 스펙은 길이가 5.68m, 폭은 2.2m, 높이는 1.79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4m가 넘는다 해서 이거 2.4m 넘으면 대한민국 2m 넘어도 곤란한데 이걸 어떻게 타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사이드미러까지 포함했을 때 2.4m라는 거고요. 보통 자동차의 폭을 얘기할 때는 사이드미러를 제외하고 얘기합니다. 약간 테슬라 특유의 그 과장된 표현으로 우리 이만큼 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는 폭은 2.2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드 F150하고 폭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는 조금 더 길지. 길이는 좀 더 긴데 주차 어떻게든 하면 되니까. 근데 폭은 이거보다 넓으면 주차장이 넣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량 같은 경우는 지금 3톤. 야, 어마어마하네.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성능을 가진 트라이모터 갖고 있는 자동차를 비스트라고 합니다. 트라이모터, 그러니까 모터가 3개 있다는 거죠. 앞에 하나, 뒤에 양쪽에 따로따로 모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트라이모터를 가지고서 주행 가는 거리 515km. 앞쪽 뒤쪽에 모터 하나씩 달려있는 듀얼 모터 버전 4륜구동 모델은 547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모터 뒤쪽에만 모터가 있는 경우는 402km. 갑자기 아니 402km면 괜찮은 거긴 한데 갑자기 확 죽는 느낌이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레인지 익스텐더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레인지 익스텐더를 넣게 되면 추가 배터리를 넣게 되는데, 추가 배터리를 뒤쪽에 트럭 베드에다 싣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200km를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200km를 더 가면 지금 547이었던 게 747km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된다는 거죠. 근데 차에다가 맨날 배터리를 싣고 다녀. 아니 그걸 왜?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도 공개됐습니다. 비스트 모델, 트라이모터 모델은 2.7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되고요. 4륜구동 모델은 4.3초, 후륜구동 모델은 6.7초에 100km까지 도달합니다. 6.7초라고 하면은 엄청 빠른 거예요. 4.3초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솔린 차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제네시스 G70 3.3 터보인데요. 그게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4.7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가솔린 차보다 더 빠른 자동차가 4륜구동 노말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스트는 도대체 얼마나 빠른 거예요? 2.7초면 얼마나 빠를 건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공기저항 개수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공기저항 개수가 당연히 안 좋을 거잖아. 당연히 안 좋은데 역시나 안 좋습니다. CD값 0.335입니다. 보통 0.24, 뭐 0.20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숫자들을 테슬라는 자랑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뭐지? 트럭이니까 트럭 치고는 뭐 괜찮은 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견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4,990kg을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4.9톤을 견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다 적재할 수 있는 무게는 1,140kg, 그러니까 1.1톤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포터하고 비슷한 정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포터는 3톤도 실는데요,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그렇죠. 포터는 뭐 3톤 실죠. 뭐 포터한테 질 것 같습니다. 포터가 이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견인력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견인은 지금 4.9톤, 거의 5톤을 실을 수 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 아프리카 코끼리 정도는 그냥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고요. 이 트럭 베드를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라이너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라이너라는 게 뭐예요? 원래 픽업 트럭 보면 뒤에다가 무슨 철판으로 이렇게 대잖아. 그거 왜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 철판 부분이 짐을 넣게 되면 거기 자꾸 스크래치가 나요. 스크래치 나면 그 도장이 까지지. 도장이 까지면 거기 녹이 씁니다. 녹이 쓰면 차가 부서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긁혀서 이거 녹이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위에다가 철판을 하나 더 떼는 거예요. 대부분 사용자들 용달차 중에 이거 덧대지 않은 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왜 차를 애초에 그렇게 안 긁히게 만들어 줬어야죠. 어쨌든 지금 테슬라는 긁히지 않습니다. 왜 긁히지 않냐면 이게 강력하니까. 그리고 또 긁혀도 녹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인레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이너를 별도로 장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이대로 그냥 바로 현장에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V2L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파워 아울렛, 이 전원을 꽂을 수 있는 전원 장치, 지금 화물칸에 하나 9.6kW짜리가 들어가고요. 9600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드라이어 1500 정도 됩니다. 9600이면 드라이어를 한 8개는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2.4kW, 이것도 전자레인지 3개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3개 정도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전원. 그게 화물칸에 2개, 실내에 2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요런 것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지금 차가 이렇게 길면 이거 어떻게 주차하냐? 이거 코너링 어떻게 하냐? 유턴할 때 유턴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실제로 유턴하는 모습을 한번 보죠. 유턴하면 이렇게 쇽! 이렇게 돕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돌아? 모델 S보다도 회전 반경이 짧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차에 후륜이 조향되거든. 이렇게 긴 차체의 후륜 조향은 정말 필수적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긴 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턴이라든지 골목길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48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거의 뭐 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풀 48V는 이 차가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12V 배터리 있고 48V 배터리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전원을 많이 사용하는 건 48V 쓰고 자동차의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12V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차는 전부 다 48V. 그렇기 때문에 배선의 70%를 더 감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네요. 볼트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배선을 더 얇은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트를 높여서 전체 시스템을 다 갈아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왜 이걸 아직 안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정도. 실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죠. 가운데 커다란 스크린이 하나 있어요. 이 스크린의 사이즈가 18.5인치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동차용 스크린 중에 가장 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뒤쪽에도 스크린이 있어요. 후면에는 9.5인치. 이것도 후면 스크린 중에서 가장 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네시스는 27인치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면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B가 이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는 비율을 갖고 있어야 돼요. 16:9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어야 이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는 가로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디스플레이 영역이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만한 그냥 아이폰만한 영상을 보는 거예요. 너무 작죠. 그래서 스크린은 당연히 가로 세로 B가 좀 맞아야 되고요. TV 같은 경우는 18인치 TV를 보면 너무 작지만 이게 코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18인치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질 겁니다. TV로 치면 한 40인치 정도 되는 TV가 저 앞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생화학 방어 모드 당연히 들어가고요. 생화학
희망학 방어 모드는 뭐냐면 외부에서 정말 오염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 안에서 버튼 누르면 안에서 이렇게 공기를 밖으로 뿜어내면서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필터를 통해서 바깥 공기를 다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고 이 실내를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피커는 지금 15개 스피커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2개의 우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피커 개수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테슬라는 어쨌든 적은 스피커로 더 좋은 사운드를 많이 내니까 이런 것들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네요. 안쪽에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번에 들어가네요. 이게 뭐 되게 멋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거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심심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 괜찮네 이거 주문해야 되겠구만 하고 주문하시려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이거 광고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주문하시려고 해도 주문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트럭의 주문 이미 2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자동차 역사상 가장 많은 주문을 받은 차가 사이버트럭이에요. 연간 많이 만든다고 했을 때 37만 대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구장창 이 차만 만들어도 5년 동안 인도해야 되는 물량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약간 한 발 빼서 1년에 10만 대밖에 못 만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에 10만 대면 20년 동안 인도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차 처음 론칭할 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LA 모터쇼에 가서 이 차 론칭하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야 39,900달러야? 야 우리 돈 5,200만원? 바로 주문해 하고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아니 모델 3보다 저렴한데 당연히 해야지. 이 쇠군을 확 해서 짱 깨질 때 저는 주문이 딱 들어갔어요. 그때 취소할까 말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때 주문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1호에 가깝게 주문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가격이 트라이모터 99,000 저는 1억 3천만원?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뭐 4년 지난 거 감안하면 뭐 이 정도 오를만 하죠. 아무리 비싸도 사겠다는 사람은 살 거잖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 차를 팔 가능성 너무 없어요. 이거 미국에서도 원래 잔뜩 생산해서 미국에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거 20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처음 인도되는 양이 몇 대 안 돼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같이 사진 찍은 팀 개수를 세보면 13팀 나머지 다 해봐야 지금 뒤에 서 있는 거 몇 대예요? 몇십 대 수준이에요. 이거 계약 200만 대 됐잖아. 아니 그러면 이렇게 주문이 많이 된 거를 한국에다 뭐하러 보냅니까? 미국에서 소화해도 이거 몇 년은 걸릴 텐데. 미국은 게다가 보행자 안전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가능했습니다. 앞쪽에 사람이 부딪혔을 때 다이하시거나 이러셔도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 차 못 팔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행자 안전 규정이 있어서 수수깡 같은 거 갖다 부딪혀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볼링공 같은 거 부딪혀 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문제 없이 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차를 잘 만들어라. 그리고 최저지상고도 어느 이상 되면은 곤란해. 사람이 밑으로 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우리나라에 팔 수 있으려면 정말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우리나라에는 나오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아시아 전 지역 그리고 유럽도 보행자 안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충족하게 차를 만드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당분간은 해외 시장에 사이버 트럭을 보낼 일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만 판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FTA라는 게 또 있잖아요. FTA의 해석에 따라서 어쩌면 저거 정도는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희망의 회로를 한번 돌려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이버 트럭 나오게 되면 누구보다 먼저 타보고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